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검정고시 수학 합격을 책임질 박광환입니다. 자, 이제부터 책에 있는 내용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리엔테이션의 선생님이 검정고시 중학교 수학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될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 영상을 약 7분 정도 준비해 놨기 때문에 해당 영상 보고 오면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할 때 큰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도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은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본 거라 생각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단어는 바로 소인수 분해입니다. 소인수 분해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나씩 하나씩 갈 텐데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항상 강의의 처음 시작할 때 큰 그림부터 그릴 겁니다. 그것을 바로 선생님의 스토리라는데요.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맨 처음에 배우는 단어는요. 바로 수와 연산입니다. 수와 연산에는 총 몇 문제가 나온다?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 3문제와 4문제는 대략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따 보여드릴 건데 우선 수와 연산 그리고 큰 그림이니까 그 다음 뭐가 나올까요? 문자화식입니다. 문자화식 그리고 방정식과 부등식 그리고 함수, 기본도형, 다음과 같이 쭉쭉쭉 있는데요. 선생님은 매 시간마다 이 녀석을 펼치고 각각에 있는 내용 중에서 좀 핵심적인 건 좀 다뤄주고 그리고 갈 겁니다. 여러분도 내용 자체가 많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의 방향성을 잃게 됩니다. 뭐가 있었지? 헷갈리는 순간도 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큰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갈 거고요. 수와 연산으로 다시 축소시켜서 우리가 맨 처음 배울 건 바로 소인수 분해고요. 그리고 다음에 배우는 게 정수와 유리수, 제곱근과 실수. 다음과 같이 3개의 소단원을 배울 겁니다. 그럼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요? 당연히 3문제가 나온다면은 각각 한 문제가 나올 것이고요. 4문제가 나온다면은 정수와 유리수에서 2문제가 나올 겁니다. 왜냐면 정수와 유리수에서 또 2개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총 4개로 구분이 돼야 되는데 정수와 유리수에 2개의 작은 또 소단원이 있다. 4개의 문제가 나오면은 정수와 유리수에서 2문제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이 방향을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소인수 분해 단원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소인수 분해를 할 때 여러분 이제 2페이지부터 오늘 몇 페이지까지 할 거냐면은 4페이지까지 할 예정입니다. 수의 거듭제곱인데요. 거듭제곱이라는 말 자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물론 거듭제곱은 시험에 안 나와요. 왜냐면은 거듭제곱이랑 소수와 합성수를 가지고 소인수 분해하거든요. 다시 한번 거듭제곱 그리고 이따가 배우는 소수와 합성수를 이용해서 소인수 분해를 하기 때문에 소인수 분해 하나에 이 2개의 개념이 들어있어서 거듭제곱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하지만 소인수 분해로 가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겠죠. 이 용어의 뜻을 파악하면 됩니다. 거듭이 뭐예요? 거듭. 여러 번이라는 겁니다. 여러 번. 내가 거듭해서 말하지 않아. 이게 뭐야? 내가 여러 번 말했지 않아. 이런 느낌입니다. 거듭, 여러 번. 쟤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입니다. 곱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곱셈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여러 번 자기 자신을 곱해 나간다라는 거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표기하는데요. 이 표기법만 알면 됩니다. 표기법만 알면 되지 용어를 알 필요는 없어요. 왜? 시험에 안 나오니까. 난 시험에 나오는 것만 가르친다 했어요. 2를 쓰고 그 위에 조그맣게 3이라고 합니다. 큰 글자가 있고 작은 글자가 있죠. 큰 글자는 뭐예요? 곱하는 수가 큰 숫자입니다. 작은 수는 뭐예요? 곱한 횟수죠. 그래서 2가 3번 곱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2 말고 또 뭐 있을까요? 6이네요. 6이 몇 번 곱해졌어요? 6을 4번 곱했죠. 그럼 큰 숫자는 6, 작은 숫자는 4가 되겠죠. 하나 더 해볼까요? 4입니다. 4가 지금 몇 개 있어요? 4가 5번 곱해졌죠. 그러면 큰 숫자는 4, 작은 숫자는 5입니다. 큰 숫자는 곱하는 수, 작은 숫자는 곱하는 횟수가 됩니다. 근데 다음과 같이 똑같은 숫자가 아니라 어떤 숫자도 곱할 수 있다? 다른 숫자. 2도 있고 3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2는 2끼리, 3은 3끼리 묶어서 거듭제곱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용어는 여러분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내가 말했잖아. 난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가르친다고. 그냥 간단하게 들으면 돼요. 밑이라고 하는 것과 지수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밑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 3의 제곱에 큰 숫자와 작은 숫자가 있죠. 이건 뭐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3을 2번 곱했어요 라는 거죠. 큰 숫자랑 작은 숫자 중에 어떤 숫자가 밑에 있어요? 그렇죠. 3이 밑에 있죠. 주어진 녀석이 밑입니다. 밑, 2가 밑이고요. 6이 밑이고요. 4가 밑입니다. 그러면은 위에 있는 숫자가 뭐가 될까요? 위에 있는 숫자는 지수입니다. 자, 아래에 있는 숫자니까 밑이라는데 선생님 지수는 뭐예요? 지수는 이런 겁니다. 3의 제곱은요. 3을 2번 곱한 거죠. 여러분 곱할 때 어떻게 해요? 곱할 때 세죠. 하나, 둘, 2번이다. 2개 같은 경우는 세는 게 별로 손가락 선생님 2개 같은 경우는 안 세도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넷, 5 손가락으로 세죠. 이 손가락 지자입니다. 이 지자가 손가락 지예요. 그래서 엄지, 검지, 중지, 나쁜 뜻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약지, 소지입니다. 그래서 손가락 지자를 써서 몇 번 곱할 때 이게 손가락으로 센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밑과 지수라는 걸 사용한다. 하지만 시험에는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거듭제곱을 간단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문자라는 걸 배운데요. 문자에서도 세모 곱하기 세모 곱하기 세모가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세모가 3번 곱해져 있네요. 밑이 세모, 지수가 3. 다음과 같이 숫자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문자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 책에 있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의 거듭제곱입니다. 거듭제곱 용어를 볼 때 여러분들이 한자를 알면 좋습니다. 한자를 통해서 거듭해서 여러 번 자기 자신을 곱한다. 그럼 똑같은 수를. 같은 수란 말이 뭐예요? 같은 수란 말이 자기 자신을 여러 번이라는 게 뭐예요? 거듭해서 뭐 한다? 곱할다. 거듭 제곱이라는 거죠. 곱할 때 곱하는 수를 아까 뭐라 했어요? 곱하는 수를 아까 밑이라 하기로 했죠. 곱하는 횟수를 아까 우리가 지수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여러 번 곱할 때는 곱하는 수와 곱하는 횟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입니다. 주어진 책에서는 5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5를 2번 곱하면은 곱하는 수를 큰 수로 쓰고 작은 수를 위에다가 씁니다. 그래서 5의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5가 3번 거듭해서 곱해져 있기 때문에 5의 세제곱, 5의 4제곱이라 하고 주어진 녀석을 5의 거듭제곱이라 합니다. 읽어볼게요. 이때 5 위에 작은 숫자가 2가 있는 것은 5의 제곱, 5 위에 3이 작은 숫자로 있는 것은 5의 세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이라 하겠죠. 그리고 다음과 같이 5를 여러 번 곱한 녀석들을 뭐라 한다? 읽고 이들을 통틀어서 5의 거듭제곱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3의 거듭제곱은 뭐예요? 3의 제곱, 3의 세제곱, 3의 4제곱 주어진 녀석들을 3의 거듭제곱이라 하겠죠. 그리고 곱하는 수 5를 거듭제곱해서 밑, 큰 수가 밑에 있잖아. 밑. 그리고 곱하는 횟수를 뭐라 한다? 거듭제곱의 지수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5는요. 알고 보면 5의 1제곱입니다. 근데 여러분 1은 생략 많이 하죠? 1이 생략되는 건 뭐예요? 4 곱하기 1은 뭐가 돼요? 4라고 하잖아요. 1은 일반적으로 많이 생략합니다. 그래서 5는 5의 1제곱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기법을 배우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넘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배울 건 바로 소수와 합성수입니다. 어이구 예제 문제가 나왔네. 예제 문제 풀어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3이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3의 4제곱. 안 보이니까 좀 크게 써줄게요. 3의 4제곱입니다. 그리고 5가 2개 있어요. 그러면은 5가 2개 있고 7이 3개 있으니까 5의 제곱 곱하기 7의 세제곱. 주어진 녀석은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왜? 소인수 분해할 때 어차피 거듭제곱이 쓰이기 때문에 굳이 거듭제곱을 내지 않아도 소인수 분해를 문제로 내면 거듭제곱을 아는 것까지 파악할 수 있으니까. 됐죠? 그래서 간략하게 그냥 넘기면 되겠고요. 그 다음 소수와 합성수 역시 마찬가지로 시험에 나올 확률은 극히 적습니다.
거듭제곱과 소수와 합성수는 나올 확률이 극히 드물어요. 그럼 소수와 합성수부터 갈게요. 소수와 합성수는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면 좋습니다. 소수는 뭐냐면요. 소수는요. 시옷이 두 개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은 순수한 녀석입니다. 합성수는요. 합성이라는 게 뭐예요? 뭔가 불순물이 껴있는 거죠. 합성수는요. 불순물이 껴있다. 합성수는 불순물을 생각하면 됩니다. 뭔가 이상한 탁한 게 끼어있다라고 여러분이 느낌을 가지면 됩니다. 선생님이 수학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좀 수학을 공부할 때 처음으로 버려야 되는 습관 중에 하나가 정의를 알거나 설명을 그대로 외우는 겁니다. 선생님이 공부할 때 제일 좋아하는 건 느낌을 알고 그 의미를 먼저 아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의미가 뭔지는 모르죠. 자동차의 정의가 뭔지 모르죠. 근데 자동차가 뭔지 알죠. 그게 바로 여러분이 의미를 아는 거예요. 자전거는 뭐예요? 정확하게 여러분이 설명할 수 없죠. 근데 내가 의미는 알고 있죠. 자전거가 뭔지. 그게 더 중요해요. 자전거는 두 발 달린 거예요. 근데 우리도 두 발이 달렸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두 발 달린 거 오토바이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기 힘듭니다. 근데 의미를 아는 거는 쉽습니다. 그래서 의미에 대해서 알아가자. 소수와 합성수를 구분할 건데요. 다음과 같이 1부터 10까지 숫자 중에서 소수와 합성수를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1은요. 약수가 하나입니다. 약수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요. 곱셈으로 표현해 보냅니다. 그럼 2는 뭐예요? 2는 2를 먼저 적어야지. 왜 곱셈이 나와? 2는 2 곱하기 1이죠. 1과 2 둘 다 뭐가 된다? 약수가 됩니다. 3은요. 3은 3 곱하기 1이죠. 곱셈 표현이 되면 전부 다 약수가 됩니다. 1, 3. 혹시 다른 거 있어요? 선생님 근데 2 곱하기 2분의 3도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분수 말고요. 4를 해보면 여러분들 딱 알 수 있을 거예요. 4는요. 어때요? 4는 4 곱하기 1도 되지만 2 곱하기 2도 돼요. 그래서 4의 약수는 1, 2, 4. 약수는 4개입니다. 5는 1 곱하기 5. 혹시 다른 게 있나요? 다른 게 없습니다. 6은 1 곱하기 6 그리고 2 곱하기 3도 있습니다. 그래서 1, 6, 2 곱하기 3. 7은요. 1 곱하기 7 이외에는 없습니다. 8은 1 곱하기 8이 있고요. 2 곱하기 4도 됩니다. 9는 어떻게 됩니까? 1 곱하기 9가 있죠. 그리고 3 곱하기 3, 1 곱하기 10, 2 곱하기 5. 곱셈으로 우리는 약수를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순수하다는 녀석은요. 모든 숫자는요. 다시 한번. 모든 숫자는요. 1을 약수로 가집니다. 모든 숫자는 다 1을 약수로 갖습니다. 그리고 모든 숫자는요. 자기 자신을 또 약수로 갖습니다. 자기 자신을 2는 2를 3, 4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갖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숫자들은 다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가져요. 왜냐면 예를 들어 137이라고 해봐. 1 곱하기 137 어때요? 곱셈으로 표현되면서 선생님이 약수라고 했죠. 1과 자기 자신을 반드시 약수로 가집니다. 모든 숫자들은. 자, 그랬을 때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만 있는 녀석들은 순수한 녀석입니다. 어때요? 1과 자기 자신 사이에 어떠한 불순물도 껴있지 않죠. 바로 이 녀석이 소수입니다. 소수입니다. 소수는 세모 해볼게요. 합성수 셈이 동그라미 해보겠습니다. 소수는 시옷이니까 세모. 소수고요. 1과 자기 자신에 불순물이 없죠. 불순물이 껴있으면 합성수야. 소수입니다. 1과 자기 자신의 합성, 뭔가 불순물이 껴있죠. 주어진 녀석이 이제 합성수가 되는 겁니다. 1과 자기 자신, 소수. 1과 자기 자신 사이에 뭔가 이상한 녀석이 있죠. 1과 7밖에 없습니다. 2와 4라고 하는 불순물이 껴있죠. 불순물이 껴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소수와 합성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외로 둬야 되는 건 1과 자기 자신이 어때요? 전부 다 다르죠. 1과 자기 자신이. 근데 1은 어때요? 1은 1과 자기 자신이 똑같죠. 그래서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닙니다.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에요. 그래서 1, 나머지는 약수의 개수에 따라서 약수가 2개 있으면 소수, 약수가
3개 이상이면은 합성수라고 합니다. 약수의 개수를 가지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 막 책에서는 되게 어렵게 설명하거든. 그러니까 책에 있는 설명을 여러분이 맹신하면 안 돼요. 선생님의 설명과 책에 있는 설명 중에서 어떤 게 편하냐로 여러분만의 의미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거, 책에 있는 거가 아니라 여러분 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럼 책에 있는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설명이 좀 어려워. 살짝 어렵게 나왔더라고. 우선 보도록 할게. 봐봐. 6을 곱셈 표현했지. 1 곱하기 6, 2 곱하기 3과 같이 두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곱으로 표현되면 뭐가 됩니까? 약수가 된다. 이때 1, 2, 3, 6은 6의 약수가 된다는 겁니다. 한편 5는 1 곱하기 5 이외에는 곱으로 나타낼 수 없다. 따라서 5의 약수는 1과 5, 자기 자신뿐이다 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약수의 개수가 어때요? 6은 1과 자기 자신 사이에 불순물이 껴있고 5는 불순물이 없습니다. 어떤 녀석이 순수합니까? 5가 순수하고 6은 합성, 뭔가 불순물이 껴있죠. 그래서 6은 합성수, 5는 소수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설명이 좀 어려워.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를 소수라고 한다라고 하지만 쉬운 설명은 이겁니다.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야. 소수는 약수가 2개야. 왜? 1과 자기 자신. 이게 제일 편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 자체가 사람마다 다르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한다면 둘 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한 걸로 아시면 돼요.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문제만 풀 수 있으면 됩니다.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소수가 아닌 수를 합성수라고 한다. 좀 어렵죠. 그럼 뭐예요? 합성수는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이다. 그러니까 나와 1 사이에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즉 합성수는 1보다 크고 자기 자신보다 작은 약수를 1개 이상 가지는 자연수이다. 어렵죠.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되냐면 약수의 개수를 가지고 처음에 따지는 게 가장 편할 겁니다. 약수의 개수가 2개냐 아니면은 3개 이상이냐를 가지고 소수 합성수를 구분한다. 근데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은 극히 적다. 왜? 소인수분해 하나만으로도 소수 합성수 그리고 거듭 제곱을 한 번에 볼 수 있다니까? 그러면은 소인수분해가 중요하겠지. 그 전에 우리 한번 문제 빨리 풀고 가자. 아까 했던 거지. 1과 2 이외에는 약수가 없죠. 소수예요. 세모입니다. 얘는 동그라미네. 아까 표기가 좀 다른데? 1, 3 뿐입니다. 1, 4 사이에 2가 들어있죠. 합성수입니다. 1, 5밖에 없습니다. 2와 3이 들어있죠. 합성수. 1, 7밖에 없습니다. 소수. 2와 4가 들어있죠. 합성수. 3이 들어있죠. 합성수. 2와 5가 들어있습니다. 합성수. 소수. 합성수. 2, 3, 4, 6. 소수입니다. 됐죠? 자, 이제 오늘 하는 거에 가장 하이라이트. 소인수분해 들어가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별표도 가져왔어. 중요하니까. 우선 여러분들 중에서 난 좀 시간이 없어요. 좀 빨리 설명해 주세요 라는 친구들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좀 빠르게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소수를 구할 때는요. 뭐부터 하면 되냐면은 소인수분해. 우리 소인수분해 하죠. 소수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소수로 나누면 소인수분해가 되고 소인수를 찾을 수 있다. 선생님 근데 소인수분해가 뭐고 소인수는 뭐예요? 알려줄게요. 자, 나눌 거예요.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편한 걸 하면 돼. 내가 늘 말하지. 다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편한 거 하면 돼요. 소수로 나누면요. 2 곱하기 10이에요. 다시 한번 소수로. 2는 소수죠. 10은 소수가 아니죠. 2 곱하기 5가 되겠죠. 소수로 나눴습니다. 전부 다 소수로 나눴죠. 근데 뭐가 있어요? 헉, 똑같은 수가 있네? 그래서 여기서 거듭제곱 표현해 줄 겁니다. 그래서 소인수분해 하나만으로도 소수와 합성수, 거듭제곱이 쓰이기 때문에 굳이 소수와 합성수와 거듭제곱이 기출문제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은 극히 희박하겠죠. 그래서 소인수분해 문제가 대부분 나올 겁니다. 그리고 소인수분해는 다음과 같이 소수로 나누면 되고요. 여기서 소인수는 2와 5가 소인수입니다.
이게 우선 문제 푸는 방법이에요. 자, 방법이 세 가지 있다 했지.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이 제일 비효율적이야. 그럼 효율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이 가지치기도 있어요. 가지치는 거야. 2 곱하기 18, 2 곱하기 9.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건데 열매 자체가 뭐야? 전부 다 소수여야 합니다. 그래서 열매 자체가 3, 3. 전부 다 무슨 열매가 맺었어요? 소수인 열매가 맺혔죠. 그럼 2가 몇 개 있어요? 아하, 2가 2개. 3이 2개. 어때요? 소수와 거듭 제곱을 통해서 우리 소인수분해가 됐죠. 그러니까 소수들로 이 녀석 뭐라 했어요? 소인수가 뭐예요? 소인수는 2와 3이 소인수입니다. 이게 바로 소인수분해예요. 36을 소인수분,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돼요. 36을 소인수분해하세요 라고 하면 뭐 하면 돼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입니다. 이게 소인수분해한 거예요. 이게 소인수분해한 거예요. 어떤 수를 소인수분해한다. 됐죠? 방법은 선생님이 두 가지 설명했죠? 마지막 방법은 니은자 방법이랍니다. 니은. 니은을 통해서 2로 나누면은 27. 니은으로 3을 나누면은 9. 소수로 나눠야 돼요. 마지막에 소수가 나올 때까지. 그럼 뭐가 돼요? 아하, 2가 하나 있고 54는 2가 하나 있고 3이 3개 있구나. 어때요? 소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소인수를 찾으세요 라고 하면은 소인수는 2와 3이 소인수입니다. 어때요? 소수로 나누니까 소인수분해가 다 됐죠. 그리고 소인수를 찾는 것까지 됐죠. 그러면은 20의 소인수를 찾으세요. 2, 5. 36을 소인수분해하세요. 소인수를 찾으세요. 2, 3. 54를 소인수분해하세요. 2 곱하기 3의 세제곱. 소인수를 찾으세요. 2, 3.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물어보겠지. 선생님, 전 여기서 끝내는 친구들은 여기서 끝내고 책에 있는 내용으로 가면 되고요. 나는 조금 더, 선생님 근데요, 저는 소인수가 뭔지 알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 또 추가적인 설명 해드릴게요. 생략할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면서 나는 조금 더 알고 싶다. 나는 시간이 없다. 넘겨야 되겠다는 건 여러분이 선택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조금 더 깊이 있는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큰 수도 있네. 수가 커도 상관없어. 내가 좋아하는 부분은 니은자인데 난 니은자 좋아하거든. 근데 이 니은자 나오면 또 밑에 못해. 여기 가다 보면은. 그래서 가지치기 가겠습니다. 가지치기. 2 곱하기 64. 좀 위로 가자. 2 곱하기 32. 위로 가자. 2 곱하기 16. 2 곱하기 8. 2 곱하기 4. 그럼 2가 몇 개 있어? 무려 2가 하나, 둘, 셋, 넷, 다여, 7. 그럼 주어진 녀석은 128은 2의 7제곱. 소인수분해. 128은 2 곱하기 144. 2 곱하기 72. 2 곱하기 36. 4 곱하기 소수가 아니잖아. 소수로 나누라고 했어요. 항상 마지막 열매는 소수가 맺혀야 된다. 3 곱하기 12. 3 곱하기 4. 2 곱하기 2. 2가 몇 개 있어요? 2가 5개 있죠. 그러면 288은 2가 5개. 2가 지금 뭐하고 있으면 손가락 세고 있지? 하나, 둘, 셋, 넷. 지수가 5. 3은 2개 곱하기 3이 2개. 마지막으로 2 곱하기 선생님 빨리 할게. 선생님은 이게 많이 하다 보면 막 돼. 2 곱하기 210. 3 곱하기 70. 7 곱하기 10. 2 곱하기 5 하면은 얘가 10이 되고요. 3이 6, 6, 7, 42가 되니까 240이 됩니다.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이 녀석을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한 다음에 뭐 한다? 거듭 제곱. 2가 2개. 3이 하나, 5가 하나, 7이 하나. 우와, 소인수가 4개나 되네? 소인수가 2개, 소인수가 하나. 소인수분해. 그리고 소인수 찾기. 됐죠? 소인수분해에서 나오는 문제는 소인수분해를 하시오. 그리고 소인수분해 한 그림을 통해서 문제 푸는 것. 그리고 소인수를 찾는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소인수가 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인수 그리고 소인수가 뭔지 알아봅시다. 인수는 뭐냐면요. 자, 8의 인수.
인수라는 것부터 알아야 돼요. 선생님 근데 인수가 뭐예요? 인수는요. 곱셈 표현이 되면 인수예요. 곱셈 표현이 되면. 8은요. 8 곱하기 1. 1도 8의 인수고요. 8도 1의 인수. 8도 1의 인수. 자꾸 이상한 말 할 거야? 8은 1과 8을 인수로 갔습니다. 2 곱하기 4. 2, 4, 8. 2, 4. 1, 2, 4, 8이 인수입니다. 선생님 근데요 이거 아까 약수 아니에요? 맞아요. 약수랑 인수랑 똑같아요. 약수랑 인수랑 똑같아요. 근데 선생님 근데 왜 인수라고 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 대학교에 가면요. 와 대학교 너무 멀죠? 대학교에 가면요. 인수랑 약수랑 다르다는 거를 알게 돼요. 근데 대학교에서 수학을 전공해야 돼 또. 멀지. 수학 전공 안 하면 몰라도 돼. 그러니까 수학을 전공하지 않으면 인수와 약수는 똑같구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인수는 약수랑 똑같다. 그 중에서 뭘 구하냐면은 소인수를 찾으라고요. 소인수. 이건 뭐냐면은 인수 중에서 소수를 찾으라는 말입니다. 소인수. 인수 중에서 소수인 거. 근데 이거 어떻게 한다 했어? 8을 소수로 나누라고 했지. 8은 8은 2의 세제곱. 왜 8은 2의 세제곱? 잘 봐봐 얘들아. 이제 보여줄게. 내가 깊이 있는 설명을 했어. 자, 봐봐. 소수지. 인수는 뭐라 했어? 인수는 굳이 두 개의 곱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어. 여러 개의 곱으로 표현해야 돼. 전부 다 곱셈 표현이 됐지. 8을 곱셈 표현했어. 그럼 주어진 숫자 다 뭐야? 이 녀석 다 8의 인수야. 소수이면서 곱셈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인수야. 아하! 그러면은 이 녀석이 바로 소인수구나. 근데 2가 소인수인데 2를 가지고 소인수를 가지고 8을 표현했어. 분해해버린 거죠. 그래서 소인수 분해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한 번 더 가볼게요. 18을 예로 들어봅시다. 이거 좀 지우고 밑에다가 써볼게요. 18의 인수, 약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곱셈 표현되면 전부 다 인수입니다. 곱셈 표현. 18은 2 곱하기 3 곱하기 3 해도 돼요. 그럼 2랑 3 둘 다 뭐가 되는 거예요? 2, 3. 곱셈 표현되는 녀석들 전부 다 뭐가 된다? 인수가 됩니다. 1 곱하기 18. 2 곱하기 9. 3, 6. 어이구, 3, 6도 있었네. 이 중에서 소인수는 뭐가 된다? 소인수는 소수이면서 인수까지 되는 거. 소수이면서 인수까지 되는 거. 2랑 3인데요. 굳이 이렇게 찾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뭐 하면 되니까? 18을 소인수 분해하면 되니까. 18을 소인수 분해하면 되니까. 전부 다 소수로 만들어. 그러면 18은 뭐예요? 18은 2 곱하기 3 곱하기 3. 다시 한번 설명한다. 소수들로만 남겼지. 곱셈 표현되면은 내가 뭐라 했어? 어떤 수를 곱셈 표현하면 그 녀석은 뭐가 된다? 인수. 소인수네. 근데 그 18이라는 녀석을 뭐 한다? 소인수들만으로 표현했다. 소인수 분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인수는 약수랑 똑같다. 곱셈 표현되면은 인수가 된다. 근데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소인수. 그 소인수들만으로 어떤 수를 표현했기 때문에 소인수 분해가 되는 겁니다. 보이죠? 그래서 2랑 3이 뭐가 된다? 소인수입니다. 2와 3, 2와 3.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됐죠? 이게 이제 소인수 분해의 끝입니다. 책에 있는 내용 가도록 할게요. 여기선 되게 막 어렵게 표현해놨는데 선생님이 설명드린 것만 잘 아셔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있게 알려면은 선생님이 아는 것까지 뭐 인수, 소인수, 인수, 소수, 소인수 어떤 수를 소인수로 표현했기 때문에 소인수 분해. 근데 모르겠다. 그러면 소수로 나눠버려. 그러면은 소인수 분해하고 나눈 수들 중에서 밑에 있는 수. 예를 들어 3의 세제곱 곱하기 7이야. 이게 소인수 분해래. 그럼 소인수를 찾으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죠? 3과 7이 소인수. 왜? 소인수들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소인수 분해. 소수이면서 곱셈. 이거 소수잖아. 그리고 전부 다 뭐가 됐어? 곱셈 표현 됐잖아. 소수이면서 곱셈 표현 되면 인수까지 되니까 소인수. 그걸로 어떤 수를 표현했기 때문에 소인수 분해. 됐죠? 자, 12의 약수는요.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3 곱하기 4. 이들을 12의 인수라고 한다. 인수랑 약수랑은 똑같은 말이다. 특히 2와 3은 소수인 인수이므로 소인수라고 한다. 인수 중에서 소수를 찾으면 소인수인 거예요. 12는요. 2가 2개 있고 3이 있다. 어이구야. 소수들인데 곱셈 표현했으니까 소인수죠. 2와 3이 소인수인데요. 2와 3을 가지고 12를 표현했다. 소인수 분해가 된다. 소인수들만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소인수들만의 곱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우린 뭐라 한다? 소인수 분해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어떤 자연수를 소인수들만의 곱으로 나타낸 것을 소인수들만의 곱으로 분해했다. 어떤 수를 분해했는데 뭘로 분해했어? 소인수로 분해했다 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60을 소인수 분해하자고 합니다. 그럼 60을 소인수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있는데요. 선생님은 가지치기 할 때 항상 어떻게 했어요? 처음부터 소수를 가지고 나눴죠. 처음부터 소수를 가지고 나눴는데 보면 알아요. 2, 2, 3, 5 2, 2, 3, 5 이 녀석은 처음에는 소수로 안 나눴죠. 근데 마지막에 2, 2, 3, 5 소인수분의 결과는 항상 똑같습니다. 어떻게 나누든 60을 맨 처음에 5로 나누어도 2, 2, 3, 5요. 60을 맨 처음에 3으로 나누어도 2, 2, 3, 5 소인수분의 결과는 항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0을 어떻게 나누든 상관없이 결과는 어떻다? 똑같다. 이와 같이 60을 소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순서에 따라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지만 내가 뭘로 나누냐? 2를 먼저 나눌래? 3으로 먼저 나눌래?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그 결과는 모두 다 한 가지밖에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소수로 여러분 편한 걸로 그냥 나눠버리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인수분해에는 이미 몇 가지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소수와 합성수의 개념이 들어가고 그리고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죠. 일반적으로 자연수를 소인수분해한 결과는 곱한 순서를 생각하지 않으면 오직 한 가지뿐이다. 그러니까 결과가 한 가지야. 여기서 말하는 선생님 근데 곱한 순서라는 건 뭐예요? 이거 3 곱하기 2랑 2 곱하기 3이랑 어때요? 같죠? 이 순서를 무시했을 때 결과는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3 곱하기 2, 2 곱하기 3을 같은 거로 봤을 때 유일하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떤 수를 소인수분해할 때는 어떤 순으로 쓴다? 크기 순으로 쓰는 게 일반적이다. 자, 볼게요. 소인수분해한 결과는 보통 크기가 작은 것부터 차례로 쓰고 같은 소인수의 곱은 거듭제곱 그리고 소인수라는 것 자체에 소수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인수분해 하나만으로 소수와 합성수, 거듭제곱 두 가지가 체크되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굳이 소수와 합성수와 거듭제곱이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확률은 없겠죠. 그래서 소인수분해가 두 개의 개념을 품고 있기 때문에 소인수분해가 아마 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여기서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선생님만 믿고 소인수분해만 공부했어요. 이러면 절대 안 돼요. 다 하긴 하시되 무게를 어디에다 두느냐. 소인수분해 조금 더 하자. 이런 겁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소인수분해 했대요. 근데 여기 36이 있네. 그럼 뭐가 되니? 아하, 2가 되는구나. 9가 있네요. 4가 되는구나. 2, 3, 3. 네모 안에 알맞는 말을 쓰시오. 그러면 2, 3, 3. 2, 4, 2, 4, 2, 3, 3. 2, 4, 2, 3, 3. 72의 소인수를 모두 구하시오. 72의 약수를 인수를 쓴 다음에 뭐 할 필요 없어? 소수를 찾을 필요 없어. 72는 2가 몇 개 있어? 2가 3개. 3이 2개. 아, 2와 3이 소인수구나. 소인수분해하면은 항상
곱해지는 게 뭐기 때문에? 소인수기 때문에 2와 3이다. 소인수 분해한 결과는 2의 세제곱, 3의 제곱이다. 됐죠? 다 풀리죠? 선생님이 여러분들 한번 볼래요? 내 말이 좀 맞나 틀리나? 우리 기출문제 잠깐 볼까? 기출문제. 기출문제. 자, 기출문제. 어딨어? 우리 책 300페이지 언제 나가냐? 352페이지 펴보세요. 352페이지. 2025학년도 제1회 기출문제입니다. 1번 문제. 소인수 분해죠? 자, 그 다음에 한 3장 정도 넘기면 2025년 2회 문제가 나옵니다. 1번 문제. 소인수 분해죠. 어때요? 소인수 분해가 많이 나온다.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좀 풀어보는데 선생님이 좀 간단하게 가져왔어.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냥 좀 첫 번째 강의니까 요런 게 좀 나와요 라는 그런 느낌을 갖자.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소인수 분해한 결과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25가 나왔네. 2 5 아하. 그럼 50은 뭐가 된다? 2 곱하기 5의 제곱입니다. 2 곱하기 5의 제곱입니다. 소인수 분해의 결과가 뭐예요? 2 곱하기 2 곱하기 5. 2가 2개 있으면 안 되지. 2 하나에 5가 2개잖아. 소수가 아니죠? 2 하나에 5가 2개인데 소인수 분해하면 뭐가 돼요? 거듭제곱.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됐죠? 두 번째. 소인수를 구하래요. 소인수 구하는 거 소인수 분해하면 된다 했죠? 140을 니은자 먹어서 볼까? 니은자 2, 70 2, 35 5, 7에 35 그러면은 140은 2 제곱 5 곱하기 7 2, 5, 7 몇 개? 3개. 답은 3번. 요 정도면 좀 괜찮죠? 이 정도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소인수 분해를 가지고 약수를 구하는 좀 심화 단계가 남았습니다. 아마 시험 문제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좀 너무 믿지 말고 여기서 믿지 말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좀 이것만 공부하려 하지 말고 조금 더 넓게 공부해야 되는데 심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어. 하지만 이건 역시 시간이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빠르게 푸는 방법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그 빠르게 푸는 방법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게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우선 빠르게 푸는 방법. 첫 번째. 소인수 분해로 표를 만들면 약수와 약수의 개수를 알 수 있다. 이게 우선 해법입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음과 같이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54의 약수를 구하시오 라고 하잖아요. 54 그리고 소인수 분해한 녀석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약수를 구하래요. 또는 약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소인수 분해를 가지고 표를 만들 거예요. 잘 보세요. 2 있죠. 2 1, 2 2의 제곱은 쓰지 마. 왜? 2에서 끝났으니까. 그럼 1, 2 끝. 3은 어디까지 가야 돼? 1, 3, 3의 제곱, 3의 세제곱까지 가. 내가 우선은 지금은 빨리 푸는 법 알려준 거야. 그 다음에 곱해. 1, 2, 1, 3은 3, 2, 3, 6, 9, 9, 28, 27, 54. 약수 몇 개? 약수가 총 8개 있죠. 그래서 약수 구하는 것, 약수의 개수 구하는 것. 한 번만 더 해보자. 약수의 개수 구하래요. 어떻게 돼요? 1, 2, 이거 밑에다가 3까지 하자. 밑에가 좀 짧으니까 1, 3,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1, 3, 2, 6, 4, 12, 8, 24, 16, 48 약수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됐죠? 약수 구하는 것, 약수의 개수 구하는 것 이렇게 풀면 됩니다. 됐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 근데 저는요 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라는 친구들을 위해서 또 설명해 줘야겠죠. 이해를 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짧게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듣고 책에 있는 거 보면 돼요. 근데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면은 실제로 선생님이 내가 아는 그러니까 나도 교사잖아. 선생님 동료 교사 중에서 실제로 야학을 하시는 선생님, 야학 뭐 이상하게 하지 말고 야학이라는 게 뭐냐면은 밤 야자에
배울 학이야. 그러니까 밤에 배운다라 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 검정고시를 좀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시거든. 근데 그분들은 그 늦게까지 늦가기 학생들이 하는데 야학을 하는 그분들은 설명해 주잖아. 그러면 되게 읽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항상 왜 그러냐는 걸 물어보신대. 그러니까 검정고시도 되게 짧은 기간에 빠르게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고 조금 더 공부하고 싶은 친구도 있으니까 선생님 최대한 좀 이해를 위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갈게요. 12. 12의 약수. 자, 보자. 약수 구하는 거지. 12의 약수가 어떻게 구해? 선생님 근데 12의 약수는요. 아까 곱셈 하라 했잖아요. 12는요.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3 곱하기 4. 다음과 같이 곱셈 하라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다른 방법도 있어요. 뭐냐면요. 분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1을 넣으면 뭐가 돼요? 12가 되죠. 그럼 1은 약수예요. 2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2를 넣으면은 6이 되죠. 약수예요. 3을 넣으면은 4가 되죠. 약수예요. 그래서 1, 2, 3, 4를 넣으면 뭐가 돼요? 3이 되죠. 근데 여러분 5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분수가 돼버리죠. 이러면은 약수가 안 됩니다. 왜냐면은 분모에 어떤 수가 있으면 안 돼요. 분모에 있는 수가 분자랑 같이 사라져야 돼요. 4분의 12는 어떻게 돼요? 4, 1은 4, 4, 3, 12. 분모에 있는 수가 사라져야 돼요. 근데 분모에 있는 수가 남아있으면 뭐가 돼요? 약수가 안 됩니다. 6은요. 나눠지죠. 2가 될 겁니다. 7도 안 되고 8, 9, 10, 11, 12는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약수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약수 하나만 봐도 곱셈으로도 약수를 뽑아낼 수 있고 분수로도 약수를 뽑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결국 뭐예요? 12가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곱셈 표현이죠. 2 곱하기 5의 약수는 뭘까요? 우선 1은 반드시 들어가요. 2는 될까요? 안 될까요? 2는 됩니다. 왜냐면은 5가 나오니까. 3은 될까요? 안 될까요? 3은 분모에 3이 들어갔어. 나눌 수 있어? 못 나눠? 못 나누지. 3은 안 됩니다. 4는 돼요? 안 돼요? 분모에 4가 들어가요. 2, 1은 2, 2, 2는 4. 분모에 2가 남아버리죠. 분모에 무슨 숫자가 남으면 안 돼요. 없어져야 돼요. 4 안 됩니다. 5는 될까요? 안 될까요? 5는 됩니다. 5는 나눠주면 2가 되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5는 가능해요. 다음과 같이 생각할 거예요. 밑에다가 뭔가를 넣어서 약수가 되냐 안 되냐 생각할 건데 이제부터 조금 깊이 있게 가볼게요. 이해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그냥 방법만 알려주고 싶지. 근데 방법만 알려줬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나중에 뒤돌아왔을 때 이거 왜 그런 거지? 어떻게 했더라? 까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해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설명해 주는 거야. 12를 소인수분해. 12 소인수분해. 빨리 할게. 4, 3, 12야. 이제부터 간다. 잘 봐봐. 왼쪽에 있는 녀석의 약수를 구하면 그냥 구할 수 있지. 1, 2.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오른쪽에 있는 녀석으로 약수를 구할 거야. 즉 2의 제곱 곱하기 3에 대해서 약수를 구할 거란 말이야. 1 가능해 안 돼? 1 가능해. 1은 모든 수의 약수니까. 2 가능해 안 돼? 2 가능해. 여기 위에 뭐가 있으니까? 주어진 녀석은 2 곱하기 3이니까. 여기까지 되니? 2의 제곱은 2 곱하기 3이니까 2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 2가 들어가면은 여기 사라지겠지. 그럼 분모에 있는 2가 사라지겠지. 분모에 2가 사라져. 2의 제곱은 될까 안 될까? 2의 제곱은? 가능해. 왜 가능해? 분모에다가 2의 제곱 넣으면은 2의 제곱 분자에 3만 살아남거든. 그래서 2의 제곱 돼. 2의 세제곱 될까 안 될까? 2의 세제곱은 안 돼. 왜 안 돼? 분모에다가 예를 들어 내가 2 곱하기 2를 집어넣으면은 하나 지우고 2개 지우고 분모에 있는 2를 지울 수 있어 못 지워? 못 지우지. 그래서 2의 제곱은 안 돼. 그래서 딱 2의 제곱까지밖에 못 내려가. 그 다음에 2의 제곱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3을 볼게.
이해가 안 되겠지만 들어봐. 1. 1은 3을 나누지. 3. 분모에 3 넣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 3 지우니까 분모에 있는 수가 사라지지. 3의 제곱은 넣을 수 있을까 못 넣을까? 3의 제곱은 못 넣어. 왜? 3의 제곱 넣으면은 사라지고 분모에 3이 살아남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 3의 제곱부터는 안 돼.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왼쪽에 있는 숫자랑 오른쪽에 있는 숫자 1, 2, 2의 제곱 1, 3을 아무렇게나 곱하면 약수가 돼.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 해봐. 2 곱하기 3 해봐. 2 지워지고 3 지워지고 2가 살아남지. 2의 제곱 곱하기 1 해봐. 2의 제곱 곱하기 1 해봐. 2 지우고 1은 가능하죠. 그래서 주어진 녀석과 주어진 녀석을 아무렇게나 곱하면 뭐가 된다? 분모의 숫자가 사라지기 때문에 약수가 됩니다. 그게 바로 아까 했던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의 세제곱은 안 된다. 3은 1, 3, 3의 제곱, 3의 제곱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녀석을 내가 곱하면 뭐가 된다? 곱하면은 주어진 녀석으로 곱하면은 약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수가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약수의 개수가 나오거든요. 약수의 개수는요. 3개 곱하기 2개죠. 3개 곱하기 2개는 왜 나왔어요? 여기 있는 게 제곱인데 1개, 2개, 3개. 1개, 2개. 그래서 2의 제곱에서 몇 개 나와? 3칸이 나오지. 2의 제곱에서 3칸이 나오고 3에서 2칸이 나오지. 이 두 녀석을 곱하니까 몇 칸 나온다? 6칸이 나오고 이 6칸이 뭐예요? 약수의 개수가 된다. 이렇게 파악하는 겁니다. 됐죠? 하나만 더 하고 책에 있는 내용 빠르게 정리하고 끝내자. 54야. 파악해볼게. 이 녀석은 2 곱하기 3의 세제곱이야. 가자.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야. 분모 1 나눌 수 있죠. 2 나눌 수 있어요. 2의 제곱 대여 불가능해요. 분모에 뭔가 남아버리죠. 약수가 아닙니다. 1 가능해요. 3 하나 나눌 수 있어요. 3 2개도 나눌 수 있어요. 3 3개 나눌 수 있어요. 3 4개 분모에 3이 하나 남아버리죠. 안 됩니다. 그럼 뭐가 된다? 왼쪽에 있는 녀석과 오른쪽에 있는 녀석을 아무렇게나 곱하면 2 곱하기 3의 제곱이야. 2 곱하기 3의 제곱 분자만 살아남죠. 그래서 뭐가 된다? 약수가 된다. 이걸 표로 쓴 게 뭐예요? 1, 2, 1, 3, 3의 제곱, 3의 세제곱 1, 2, 3, 6, 9, 18, 27, 54 그래서 약수의 개수가 몇 개가 된다? 약수의 개수가 2의 1제곱 여기서 몇 칸 나와? 2의 1제곱에서 2칸 3의 세제곱에서 4칸 2칸, 4칸 나와서 8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유인데요. 이유를 알고자 하는 친구들은 여기까지 보면 됩니다. 책에 있는 내용하고 끝냅시다. 어떤 자연수를 뭐 했다고 합니까? 어떤 자연수를 소인수 분해했다고 합시다. 다음과 같이 소인수 분해했을 때 이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해보자. 예를 들어 A라는 거를 AX 더하기 BY입니다. 문자도 안 배운 친구들은 지금 문자를 해버렸죠. 이러면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볼게요. 한마디로 72를 소인수 분해했더니 다음과 같이 됐대요. 그러면은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해요? 약수의 개수는 2의 세제곱에서 4개가 나와요. 왜?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하나, 둘, 셋, 넷 3의 제곱에서 3개가 나옵니다. 1, 3, 3의 제곱 3의 제곱에서 3개가 나오죠. 그래서 뭐가 된다? 전부 다 곱하면은 약수 4, 3, 12개의 약수가 나오는 것까지 12개의 약수가 나오는 것까지 이런 식으로 된다. 됐죠? 문제 푸는 거 있나? 이거는 사실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왜냐면 좀 너무 좀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사실 72의 약수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소인수분해는 안 구하셔도 되고 마지막에 조금 갑자기 좀 어려워졌는데 이렇게까지가 바로 뭐다? 소인수분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첫 번째 내용이 끝이 났고요. 오늘 하는 거의 핵심은 바로 소인수분해입니다. 소인수분해만 잘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소인수분해를 이용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에서 뵙겠습니다.